자, 예비중이 친구들. 자, 우리 교재. 얘들아, 쌤이 적을 공간을 부족하게 붙여가지고 몇 쪽이냐 하면 49쪽. 자, 49쪽, 49쪽에 9번, 10번, 11번 이렇게 세 문제 풀 거야. 알겠죠? 자, 먼저 유제 9번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자, 소금물 문제예요. 소금물 문제 이제 좀 쉬워질 때도 됐는데. 자, 5%의 소금물이 들어있는 어떤 그릇에 9%의 소금물을 넣어서 우리는 6% 이상 7% 이하의 소금물 얼마? 이하의 소금물 400g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처음 5%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물었어요. 됐나요? 자, 문제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5%의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에 요 그릇에 9%의 소금물을 넣었대요. 그럼 더하기 9%의 소금물을 넣었는데 그 소금물이 어떻게 됐대요? 6% 이상 그 다음에 7% 이하의 소금물 400g이 된대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처음 5% 요 아이의 범위를 묻네. 얘를 미지수 x라고 두면 되겠네. 맞니?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소금물의 양 자체는 원래는 x가 있었는데 뭔가가 더해져서 400이 됐대. 그럼 요 아이를 내가 x에 대해서 나타내면 식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니? x 플러스 네모가 400이에요. 그러면 얘는 400에서 x를 뺀 값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나면은 얘들아 소금물 문제에서는 소금의 양은 절대 변하지 않아. 물이 증발을 하거나 뭔 일이 있어도 결국에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들아 소금의 양으로 나타낼 거야. 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소금의 양은 외우고 있어야죠. 100분의 소금물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자, 근데 농도가 소금물 농도가 6% 이상 7% 이하래. 그러면 얘들아 6%일 때 소금의 양보다는 어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7%일 때 소금의 양하고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을 비교하면 작거나 같겠네. 여기까지 따라오겠니? 쌤이 말이 꼬였는데 화이트를 못 찾아서요. 자, 미안해. 자, 얘들아 농도 6%일 때의 소금의 양을 한번 볼게요. 자, 농도 6%의 소금물에서의 소금의 양은 뭐가 되니?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6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얼마? 400. 맞니? 자, 요 두 개 약분시키면 24g이 나오네. 자, 그 다음에 7%일 때도 한번 따져보자. 7%일 때 소금의 양을 보면은 자, 100분의 농도 7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400. 자, 요 아이도 약분 똑같이 시키면 28g이 되겠네. 맞니? 자, 그러면 요 둘의 소금의 양 합은 24 이상일 거고 28 이하일 거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문제를 풀어 나갑시다. 여기 일단 24 이상이겠죠? 뭐가?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이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x 플러스 100분의 농도 얼만데? 9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자, 요 둘의 합이 뭐 이하라고? 28g 이하일 거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계산을 해보자. 자, 일단 이게 뭔데? 분수꼴이죠. 분수꼴일 땐 어떻게 하자? 양변에 100을 곱해서 정수화 시키자. 그러면 내가 양변에 100을 곱하면 여기 전체 곱하기 100을 해볼게. 그러면 얘 얼마 되니? 2400 이상일 거고요. 얘는 약분되면 되죠? 얘도 약분. 자, 5x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얘 바로 분배시키자. 얘 둘이 곱하면 3600.
자, 얘네 둘이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9x. 요 i가 2800 이하가 되겠네요. 맞니? 자, 여기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동량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600이 2400 이상일 거고요. 그 다음에 2800 이하가 되겠네. 맞니? 자, 얘들아, 요 아이를 x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3600이 거슬린다. 양변에 3600을 빼줄게요. 자, 전부 다 3600을 빼주는 거야. 그래도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어. 자, 2400 마이너스 3600 하면 얼마니? 한번 써줄까요? 그러면 2400 마이너스 3600이 될 거고, 자, 여기는요. 얘 빠지면 마이너스 4x만 남을 거고, 자, 2800 마이너스 3600 이렇게 되겠네. 얘네 둘이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2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네 둘이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800 되겠네. 자, 얘들아, 전부 마이너스가 있다. 맞니? 자, x만 나타내고 싶으면 마이너스 4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4로 나눌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4로 나눌 거야. 자, 근데 마이너스로 나뉠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자고? 요 아이를 왼쪽으로, 요 아이를 오른쪽으로 위치를 샥 바꾸자고 했어. 맞니? 자, 얘네들을 계산하면 마마 풀 될 거고 약분하면은 200 되죠. 따라서 200 이상, 요 부동호도 같이 따라가는데 얘는 똑같으니까 냅두고 얘네 둘이 약분시키면 x만 남고요. 자, 얘네들이 마마 풀, 그 다음에 약분시키면 얼마 오니? 여기는 300 오겠네. 따라서 x의 범위는 뭐다? 200g 이상 300g 이하가 되겠네. 맞나요? 따라서 답은 1번. 1번에 200g 이상 300g 이하. 자, 이어서 10번 문제를 바라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자 얘들아. 유제 10번. 지영이는 엄마 심부름으로 과일 가게를 갔는데 한 개에 3,000원 하는 사과 한 개랑 그 다음에 한 개에 5,000원인 배를 합해서 모두 몇 개? 모두 10개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밖에 없어? 45,000원밖에 없어서 과일 가격이 40,000원 이상 45,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한대. 됐나요? 근데 배를 최대한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가 우리의 최대 고민거리. 맞나요? 이런 경우 있죠, 실생활에서도. 자, 한번 보자. 자, 일단 사과랑 배를 사려고 하는데 합쳐서 모두 몇 개? 10개. 우리 배를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배가 궁금하니까 배를 미지수 x라고 둡니다. 그러면 사과를 뭐라 둘 수 있겠니? y라고 두면 안 됩니까? 되죠. 되지만 우리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문제 풀기가 좀 편해요. 배랑 사과랑 합쳐서 결국엔 10개야. 그러면 사과는 몇 개라고 쓸 수 있니? x로 나타내면 10-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니? 그래야 둘이 더해야 10 될 거 아니니? 맞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사과는 얼마니? 사과는 3,000원. 그 다음에 배는 얼마야? 배는 5,000원. 맞아요? 자, 우리는 배와 사과를 살 건데 합쳐서 결국에는 40,000원 이상 45,000원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식을 써보자. 총 가격이 40,000원 이상이야. 40,000원 이상. 뭐가? 얘네 둘이 산 가격이. 이거 배 하나에 5,000원이야. 배를 x개 사면 얼마겠니? 5,000 x1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사과 하나에 3,000원이야. 근데 우린 10-x개를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3,000 곱하기 10-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 둘을 합한 가격이 40,000원 이상, 그 다음 45,000원 이하가 되려고 합니다. 됐나요? 자, 얘 보면은 전부 다 1000단위가 들어가 있죠? 맞나요? 좀 헷갈린다는 친구들은 요 안에 아이 정리해봐. 그러면
요렇게 분배하면은 3만원. 요렇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3000x. 자, 5000x 마이너스 3000x야. 얼마니? 2000x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3만 되겠네. 맞니? 요게 4만원 이상, 그 다음에 45,000원 이하가 되겠네. 자, 양변을 3으로 나눌게요. 아, 3이래. 양변을 1000으로 나눌게요. 나누기 1000을 할 거야. 그러면 공 3개 날리면 되겠다. 요렇게. 맞니? 그러면 어떻게 되니? 40 이상 2x 플러스 30은 45 이하가 되겠네. 자, 앞에랑 똑같아요. 문제 푸는 건. 부등식 푸는 건 이제. 자, 양변이래. 요 전체에, 식 전체에 얼마를 빼주면 돼? 30을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식 전체에 30을 빼주면 마이너스 30을 하겠다는 소리야. 40 마이너스 30. 얘는 2x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하면 얘 날라가죠. 그 다음에 45 마이너스 30 이렇게 오겠네. 자, 40에서 30 빼면 10. 그 다음에 2x 오고요. 그 다음에 요 계산하면은 15. 맞니? 자, 얘들아, x만 남기고 싶어요. 그럼 양변 전체에 2로 나눠줘요. 2로 나누면 얘는 5. 그 다음에 얘도 2로 나누면 2분의 15. 이렇게 되겠네. 맞니? 자, 근데 우리는 질문하는 게 배를 최대한 몇 개 살 수 있냐 물었어. 최대한. 맞니? 배가 x죠. x 범위는 이렇게 주어졌어. 자, 배는요. 하나로 온전히 사지. 쪼개서 사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정수로 봐야 돼. 맞나요? 자, 요 아이가 대충 뭔데? 7.5조 계산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 x 범위는 5 이상 그 다음에 7.5 이하가 되는 거야. 색칠해줘야죠. 요 사이 범위를 말하는데 요 사이 범위에서 제일 큰 정수는 뭐가 되니? 7이 되죠. 따라서 답은 1번. 우리는 배는 최대한 7개를 살 수 있어요. 됐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같이 읽어보자. 형식이와 수정이는 방학 기간 동안에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수학 문제집을 구입해서 각자 풀기로 했는데 방학이 끝난 후에 두 사람한테 전부 다 이거 풀었냐고 물어봤더니 형식이는 자, 형식이는 얼마나 풀었나 봅시다. 매일 5문제씩 풀었더니 39문제가 남아서 다 못 풀었고요. 자, 수정이 한번 보자. 수정이는 매일 한 문제 더 풀었네. 매일 6문제씩 풀었더니 마지막 날에 5문제 이상 7문제 미만의 문제가 남아서 마지막 날에 다 풀었대요. 됐나? 자, 방학 기간은 최소 며칠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네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방학 기간입니다. 맞니? 요 아이를 x라고 두면 되겠네. 자, 방학을 x1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얘들아, 문제 수를 우리 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문제 수가 몇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보자. 문제 수는요. 일단 요 아이는 마지막 날에 5문제 이상 7문제 미만의 문제가 남았대. 범위로 주어졌으니까 정확한 문제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형식이는 매일 5문제씩 풀었더니 39문제가 남았대. 맞니? 정확한 문제 수가 나와 있네요. 자, 매일 5문제씩 풀었어. 방학이 며칠인데? x1인데. 그러면 x1 동안 방학 동안 5문제씩 꾸준히 풀었으니까 5x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러고 나서도 39문제가 남아서 못 풀었지. 그러면 플러스 39 이렇게 되겠네. 문제수는 몇 문제다? 5x 플러스 39문제다. 됐니? 자, 요 문제수가 주어졌는데 수정이는 6문제씩 풀었더니 자, 마지막 날 전까지는 6문제씩 계속 꾸준히 풀었어. 근데 마지막 날에 5문제 이상 7문제 미만의 문제가 남았대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수정이 파악을 해보자. 여기 써볼게요. 자, 수정이가 푼 문제는 일단 6문제씩 매일 풀었는데 마지막 날에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마지막 전날이면 뭐겠니? x-1이 되겠지. 맞니?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방학이 30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방학 전날이면 29일까지일 거 아니니 x-1일까지일 거지.
x-1일 동안 6문제씩 꼬박 풀었어.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는 몇 문제? 5문제 이상, 7문제 미만이라는 말은 일단 5문제까지는 남아있고요. 요거 이상. 그 다음 또 x-1일 동안 6문제씩 꾸준히 풀었는데 몇 문제? 7문제 미만 남아있대. 문제수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죠? 요 문제수가 5x 플러스 39. 요 문제수가 매일 6문제씩 풀고 마지막 날에 5문제 이상. 그 다음 매일 전날까지 6문제씩 풀고 7문제 미만의 문제가 남았대요. 문제수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겠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요 부등식만 풀면 되겠네. 자, 얘들아, 근데 위에 부등식 요 풀이랑 다른 게 얘는 봐. 얘는 보면은 여기 가운데만 x가 있고요. 양변은 그냥 숫자가 있죠. 근데 요 아이 전체 다 문자가 들어있죠. x가 다 들어가 있지. 요건 어떻게 풀자고? 한 번에 못 풀어요. 요렇게 한번 풀고 요렇게 한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풀고 두 범위를 합쳐야 된다고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 됐니? 자, 요거 먼저 부등식을 풀면 일단 분배 법칙부터 합시다. 요렇게 분배하면은 6x 마이너스 6 플러스 5하면 마이너스 1. 요거는 그거 나갔다. 5x 플러스 39. 미안해 얘들아. 5x 플러스 39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요 아이를 이항시키죠. 자, 6x 마이너스 5x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39 있고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플러스 1. 계산하면은 x만 남고요. x는 계산하면은 40 이하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빨간 네모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자, 5x 플러스 39 있고요. 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요거 분배 법칙 들어갑시다. 이렇게 곱하면 6x,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과 7이 더해져요. 플러스 1 되겠네. 맞니? 자, 좀 편한 친구들은 요로 이항하면은 x라 나타낼 수 있는데 헷갈리는 친구들 요렇게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문자를 왼쪽으로 보내요. 자, 6x 이항시키면 뭐가 되니? 5x 마이너스 6x가 되고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 다음 1, 39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9 이렇게 되겠지. 자, 얘네들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8이 되겠네. 자, 얘들아 마이너스 곱해줘야죠.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x 38 이렇게 마이너스 떼버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 했어. 됐니? 자, 그리고 나면은 우린 요 아이와 요 아이를 합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 그려주고 38과 48 중에 어디 숫자 어떻게 적으면 돼? 여기에 38, 여기에 40 적어주면 되죠. 자, 일단 얘부터 먼저 처리하자. 38보다 x가 어떻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 색칠 안 해줘요. 그리고 오른쪽. 자, x가 4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40에서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색칠을 해주죠. 색칠을 해주고 왼쪽 범위로 와주겠네. 자, 합쳐지는 범위는 어디다? 여기다. 따라서 x 범위는 38초가 38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4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맞니?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방학 기간은 최소 며칠이냐고 했어. 맞니? 최소 며칠이냐고 물었는데 38보다는 커야 되니까 x가 그러니까 며칠이라 예상할 수 있다? 39일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네요. 답은 4번. 됐나요? 자, 얘들아. 요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차근차근 문제 꼼꼼히 읽어가면서 씩 세워나가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필기 꼼꼼히 해가지고 월요일 날 봅시다. 수고했어요.